흔히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든 손절해도 되는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고쳐 쓰는 것보다는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피하면서 사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대상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쉽게 끊을 수도 없고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 평면에서 사전 상담을 진행하면 10분 중에 8, 9명은 제 남편이 정말 바뀔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성격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타고난 부분이라 바뀌기 힘든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기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타고난 그 기질과 주어진 환경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기질과 다른 성격이라고 하고요. 이 성격은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심리학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반이 맞는 이유는 기질적인 부분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그 기질과 환경적인 부분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성격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성격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생각해보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환경의 지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다혈질이라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에게 화를 내는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장 상사랑 있다면 기분이 언짢더라도 쉽게 화를 내지는 못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면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편과 같이 있을 때의 성격, 자녀와 놀아주고 있을 때의 성격, 직장 상사와 있을 때의 성격, 직장에서 출퇴근할 때 지하철 안에서 있는 성격, 이것들은 모두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언제든지 환경이 바뀌면 성격이 바뀔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을 짧은 시간 동안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 진짜 많이 변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보게 된 경우일 겁니다. 그 변한 상대방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남편을 바꾸고 싶거나 자녀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날마다 그 바꾸고 싶은 대상과 함께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이제부터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남편이 바로 한순간에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매우 미세하게 보면 조금씩, 굉장히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기는 어렵죠. 우리는 남편을 매일 보잖아요. 이건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쯤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가 변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편이든 우리든 서서히 변하고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채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관성이 있게, 지속성이 있게 남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르게 행동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예전에 남편이 어땠는지를 한 번만 떠올려 보면 그제서야 아, 생각보다 남편이 많이 변했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면 대부분은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경향이 있는 거죠. 화를 내서라도 싸워서라도 상대방을 빨리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조급함이 상대방을 바꿀 수 없는 이유를 만들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급하게 바꾸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신념과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을까?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나는 너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너의 그 생각은 잘못됐어. 이런 말들인 거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해서 상대방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생각과 신념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막연하게 반발심부터 들게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건 본능적인 영역이라 우리 스스로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상대방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기분이 좀 나쁘셨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과 신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꾸려고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유일하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앞서 제가 성격은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우리에게 막말을 하고 있다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신념을 바꿔주려고
바꿔주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막말하고 있는 남편의 신념과 생각을 강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대신 그냥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죠. 상대방의 생각과 신념을 바꾸기 위한 시도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왜 우리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히 상대방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어야 해요. 절대로 한 번에 바뀔 일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상대방에게 큰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논쟁을 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먼저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억울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서만 노력하는 거 아닐까? 라고 말이죠. 물론 이 마음이 너무 크다면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을 거라면 앞으로 남편과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남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계속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남편 또한 바뀌기를 기다려 볼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도 그대로 머무를 것인지 이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